오늘은 몸속에 나도 몰래 생겨서 온갖 병을 다 만들고 있는 만성염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내 몸속에는 염증 물질이 생겨나고 있고 그냥 두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 물질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염증 물질을 방치하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 또한 염증 물질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몸속에 쌓이는 염증 물질은 아침에 생두부와 이것만 먹어도 싹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오르는 게 있죠. 벌겋게 붓고 열이 나고 피고름이 나오고 이런 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염증은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성염증은 무엇이고 만성염증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대항과 조직 재생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급성염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외부 자극에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치거나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게 되고 신호를 감지한 몸속 백혈구가 그 주위로 모여들면서 세균과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혈관도 확장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면서 벌겋게 부어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단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을 급성염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손상된 부위나 감염 부위가 작거나 일시적일 때는 급성염증으로 해결되지만 염증 부위가 크거나 만성 감염 상태일 때는 급성염증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그 무섭다는 만성염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을 무서워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만성염증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되고 고질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진행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병명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만성 소화성 궤양, 치주염, 궤양성 대장염, 부비동염, 간염, 결핵,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건선 등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몸 이곳저곳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요인이 면역 반응을 유발할 때 염증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우리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무엇인가를 감지했을 때 염증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물질인 공업용 화학물질, 미세먼지, 중금속, 흡연, 액상과당, 식품 첨가물 이런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도 만성염증을 만들게 된다고 했는데요. 또는 급성염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오래 갈 때도 만성염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병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만성염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연령대가 높은 노년층들과 살이 많이 찐 비만, 기름진 식품과 달달한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 흡연, 스트레스, 깊은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이런 요인들을 만성염증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나이가 들면 몸속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그대로 쌓여 결국 큰 병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적게 하는 경우도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몸속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니 노년층들은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몸속에 쌓여있는 만성염증을 속 시원하게 싹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할 때 땀으로 몸속 노폐물과 만성염증 물질, 독소가 잘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들은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땐 항염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고 염증을 만드는 식품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주는 방염식품으로는 마늘, 강황, 표고버섯, 호박, 베리류, 케일, 아몬드, 비트, 연어 이런 식품이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염증에 좋은 식품은 많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식품은 늘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두부입니다. 그러면 두부가 항염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두부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부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두부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식량과학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 구조와 대사 작용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 성분은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두부는 어떻게 먹어야 몸속 염증 물질을 싹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두부는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다 좋습니다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들은 순두부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으로 순두부나 연두부를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항염식품인 마늘과 표고버섯, 호박을 듬뿍 넣고 두부 전골을 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엔 항염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염식품인 두부와 토마토가 만나면 시너지 작용으로 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토마토에는 염증 치료제로 꼽히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토마토에 열을 가해 익히면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제거엔 토마토를 꼭 익혀서 드셔야 항염증 특성이 증폭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염증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암까지 예방해주는 성분이라고 하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부와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두부 반모, 토마토 2개, 달걀 3개를 준비합니다. 토마토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달걀은 소금을 넣고 풀어줍니다. 두부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으깨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때 토마토도 넣고 살짝 볶은 다음 달걀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염증 제거와 단백질 폭탄인 두부 볶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그런 분들은 생두부와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두부는 양념 간장을 얹어 드시면서 토마토도 함께 드시면 간편합니다. 두부, 토마토는 아침에 밥 대신 샐러드나 볶음 또는 생으로 드셔도 한 끼 식사로도 좋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몸속 염증 제거엔 아침으로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속 염증 물질을 제거해야 큰 병이 얼씬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